안녕하세요. 이러면 들린다 26번째 시간입니다. 귀에 생기는 병 중에 가장 고약한 병, 오늘의 주제 진주종입니다. 사람 귀가 해변의 조개도 아니고 웬 진주인가 싶습니다. 진주종 왜 생기는지, 또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또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의 모식도입니다. 외이도를 지나면 고막, 이소골, 그리고 달팽이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이소골은 잠시 지우겠습니다. 소리가 들어오면 고막이 진동합니다. 이 고막이 잘 진동할 수 있는 이유는 고막 내부, 즉 중위 공간에 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데 이 공기는 어디서 들어온 걸까요? 코안 가장 깊숙한 공간을 비인강이라고 하는데 콧구멍을 통해 들어온 공기가 이 비인강을 채웁니다. 이관이 중위와 비인강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관에는 이렇게 눈꼬리와 근육이 달려 있습니다. 침을 삼키는 순간 이관 근육이 수축을 하는데 이 순간 이관이 열리면서 비인강의 공기가 중위로 이동합니다. 한 번 침을 삼키면 0.1초 만에 열렸다가 닫힙니다. 사람이 하루에 한 1000번 정도 침을 삼키니까 하루에 1000번 공기가 이동하는 겁니다. 꿀꺽, 꿀꺽, 꿀꺽 이렇게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이관 근육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침을 삼킬 때 이관 근육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인강에서부터 중위로 공기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음압이 생겨서 고막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공기 공급이 더 안 되면 고막은 더 깊이 꺼지고 함몰됩니다. 이걸 함몰낭이라고 부르죠. 실제 고막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함몰낭이 형성되면 함몰된 공간에 케라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축적되는데 이것이 진주종입니다. 옛날 사람들 보기에 진주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진주종 가장 가까이에는 이렇게 이소골이 있습니다. 달팽이관도 있고요. 위로는 뇌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안면신경도 있네요. 진주종이 문제가 되는 건 무한히 자라면서 주변 뼈를 녹인다는 점입니다. 진주종이 자라면 가장 먼저 이소골을 녹입니다. 그러니 청력이 나빠지죠. 더 자라면 안면신경을 침범하는데 한쪽 얼굴이 마비됩니다. 달팽이관을 침범하면 청력이 완전히 소실되고 심한 이명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진주종을 제거해낼 수 있는데 귓구멍으로 접근하면 수술 기구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서 저 진주종 전체를 완전히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진주종이 남는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다시 자라서 원래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발견해 완전 제거할 수 있겠네요? 초기에 발견하면 제일 좋긴 한데 진주종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해야 청력이 나빠진 걸 느끼고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꽤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이렇게 작은 상태 초기에 발견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진주종을 제거하고 함몰낭은 잘라서 없애버리고 근막을 이식해서 고막을 새로 만들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관은 여전히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함몰낭이 형성되고 진주종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종 제거한 다음에 이관이 잘 열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관 근육이 튼튼하면 침을 삼킬 때마다 이관 근육이 잘 열립니다. 이렇게요. 활짝 열리죠. 그런데 이관 근육이 약한 사람은 함몰낭이 형성되고 진주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관 근육을 웨이트 트레이닝해서 이관 근육을 벌크업 시키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풍선을 유관에 넣어서 부풀렸다가 이렇게 빼내면 이관이 좀 넓어지고 다소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한 이관 근육이 이관을 열기 다소 수월해지기는 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관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종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재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이관 근육이 약해도 진주종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진주종 환자를 위한 수술 끝판왕, 바로 개방 유양동 절제술입니다. 수술은 이렇게 합니다. 귀 뒤를 절개해서 귓바퀴를 젖히고요. 수술용 드릴을 이용해서 저 뼈를 제거합니다. 이제 사각지대가 없으니 이렇게 주변을 박리해서 진주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주변을 박리해서 진주종을 완전 제거할 수 있죠. 재발을 막으려면 아래쪽 뼈도 일부 제거해야 합니다. 진주종은 다 없어졌는데 좀 허전하지요? 자, 이 허전함을 귀바퀴 물렁뼈가 채워줍니다. 귀바퀴 물렁뼈의 일부를 채취한 다음에 칼질을 해서 이렇게 잘게 썬 다음 저 내부 빈 공간에 채워줍니다. 이렇게요. 관자놀이 부위에 축두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이 근육은 축두근막이 덮고 있습니다. 이 축두근을 잘 재단해서 이 빈 공간을 채워주고 축두근막을 또 잘 재단해서 고막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봉합을 하고 나면 이렇게 다시 새로운 귀가 되는 겁니다. 수술 후에 귓구멍과 고막만 보면 이런데요. 수술 전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비교해서 귓구멍은 이렇게 커졌고 고막은 다시 커지면서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진주종이 재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관 근육이 약해서 공기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저 정도 공간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설령 이관 근육이 전혀 작동을 못해서 공기 공급 전혀 안 된다고 해도 함몰낭이 형성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진주종이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부 절개할 부위를 표시하고요. 귓바퀴를 젖히면 절개할 부위가 보입니다. 피부 절개를 한 후에 견인기를 걸어서 이렇게 벌려주면 귀 뒤쪽 뼈가 노출됩니다. 이 부위가 고막이고요. 여기가 진주종이 처음 발생한 부위입니다. 이게 자라서 저 뼈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자란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술용 드릴을 이용해서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귀 뒷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하면 저속 하얗게 보이는 게 진주종이죠. 저렇게 해서 진주종의 큰 덩어리를 빼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안쪽으로 해서 더 많은 진주종이 남아 있습니다. 드릴을 이용해서 계속 뼈를 제거하면서 속에 숨어있는 진주종을 함께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이요. 이 라인 위로 이제 뇌가 있고요. 또 안면신경이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와 안면신경이 다치지 않으면서 뼈를 갈아내고 진주종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제거된 모습인데요. 처음 귓구멍은 이만했는데 저 뼈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새로운 귓구멍 너무 커졌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귓바퀴 연골을 일부 채취해서 잘 썰어낸 다음에 저렇게 채워서 귓구멍을 좁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측두 근막입니다. 고막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소골도 모두 녹아서 없어졌기 때문에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인공 이소골을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에 이어주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생체 수술용 풀을 이용해서 붙잡아주고 다시 근막을 덮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공간이 귓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측두 근육을 돌려서 내부를 채워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처음 귓구멍 크기가 이 정도였고요. 이제 새로운 귓구멍은 조금 더 커진 정도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기를 오므린 다음에 빼고 피부 봉합을 하면 수술을 마칩니다. 왼쪽은 수술 시작할 때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수술이 종료된 직후의 사진입니다. 큰 차이는 없고 보시는 것처럼 귓구멍이 조금 커진 그런 차이만 있겠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 진주종도 발병 초기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가 먹먹하다, 청력이 이전보다 조금 약해진 것 같다. 사소한 증상이지만 진주종 시작을 알리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귀질환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